한편 패션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품 주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각양각색의 외모를 자랑하는 마네킹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자랑 캐주얼하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머리가 있는 게 많고요. 셔츠에다가 뭐 바지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없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의류 판매의 제1선인 쇼윈도에서 마네킹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마네킹이 뭐 매출에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되게 골라서 많이 입으시는데 남성분들은 마네킹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마네킹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곳은 남양주의 한 마네킹 공장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마네킹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그 시각 작업장 안에선 마네킹 제작이 한창입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그 종류와 생김새가 다양해 보이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마네킹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합성수지 마네킹이랑 움직이는 동작을 연출할 수 있는 연질폼 마네킹, 우레탄 폼 마네킹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듭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방진 마스크부터 착용하는 작업자. 작업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마스크는 필수예요. 뒤를 이어 작업장 한편 선반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형이라고 제품을 여기다가 찍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작업장 벽면의 선반마다 마네킹 금형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금형으로 마네킹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속옷 전용 토로소. 속옷 입히고 막 이런 네. 마네킹이에요? 이게 홈쇼핑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머리와 팔다리가 생략된 형태의 조형물인 토르소. 과연 마네킹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건 한컴수지라고 해서 조형물에 많이 쓰는 건데 사람 모양처럼 옷 피팅감이 잘 살릴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먼저 마네킹의 주 재료부터 준비하는 작업자. 이게 합성수지. 저 마네킹 금형에 발라주면 이게 피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합성 수지를 금형 안에 붓지 않고 그저 붓으로 칠하기만 하는데요. 아예 합성수를 좀 들이붓는 수준으로 하면 네. 아무래도 합성수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중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 제품은 나오면 3kg, 합성수지를 더 바르면 뭐 4kg, 5kg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4kg, 5kg, 뭐 6kg, 7kg까지도 가죠. 1차 피부 작업 끝인데요. 진짜 냄새가 좀 독하네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략 15분 정도 건조시켜준 뒤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금형 안쪽에 유리 섬유 조각을 찢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그 근육 같은 역할을 해서 마네킹이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죠. 녹인 유리를 섬유 모양으로 뽑아낸 광물 섬유 하나인 유리 섬유는 마네킹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작업을 할 때는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 소재이기도 하답니다. 유리섬유다 보니까 좀 찔리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좀 따가워요. 때문에 속에 비닐 장갑까지 끼고 다시 목 장갑을 여러 겹 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붙여준 유리 섬유 위로 다시 한번 합성 수지를 발라준다는군요. 그런데 바른다고 하기보다는 꾹꾹 눌러가며 찍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유리섬을 찍을 때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면 약하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후 기포 부분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기계 작업이 안 되나 봐요. 네. 유리섬유를 안에다가 대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힘들어요. 이거는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이나 걸려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이거는 다른 전신 마네킹 같은 경우에는 옷으로 다 가리는데 이거는
거의 마네킹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해야 돼가지고. 이번엔 합성수지 반죽을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어서 금형의 앞뒤면 이음새 사이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게 바로 금형끼리 붙여주는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군요. 이후에는 볼트를 사용해 앞뒤면을 단단히 조인 다음 약 15분이 지난 후 금형에서 꺼내주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마네킹이 빨리 만들어진다 했더니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1차 작업 끝났어. 마네킹을 들고 바로 옆방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작업자. 연마를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마네킹의 거친 표면을 잡아주는 연마 작업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군요. 아, 이게 먼지가 엄청나네요. 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합성수지 마네킹 제작 과정의 8할은 연마 작업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작업이 반복된답니다. 먼지 같은 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마 작업 한 번이면 작업대 위에는 마치 눈이라도 내린 양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다는데요. 때문에 각각의 작업대마다 먼지를 흡입해주는 집진기가 필수라는군요. 작업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못하니까 먼지를 빨아주는 장치예요. 1차 연마 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답답했던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잠시 벗어두고 바깥 바람을 쐬며 땀을 식혀보는데요. 갑자기 왜 나오신 거예요? 마스크 쓰고 일하다 보면은 그 안경에 습기도 차고 그래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얼굴 환기 좀 되게끔. 아, 그래요? 네. 얼굴에 묻으셨어요. 예. 우리인데. 또 일하러 가야죠. 아, 그래요? 잠깐의 휴식을 즐긴 후 다시 이어지는 마네킹 연마 작업. 원래 중국에서 이거 마네킹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제품 비하면. 그런데 우리 한국 제품하고 중국 제품하고 천차예요. 일단은 물건 제품이 중국은 싸게 들어오지만 오래 못 가고 질도 뺏기죠. 외국성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서 우리 한국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자부심 하나를 무기로 중국산의 물량 공세에 맞서 국산 마네킹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 작업자들. 잠시 후 연마를 끝낸 마네킹을 안아들고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도색실이긴 한데 완성칠 도색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보이게끔 하려고 도색을 살짝 입혀주는 거예요. 1차 피부 역할을 하는 합성수지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흰색으로 칠을 해야 더 잘 보인다고 하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이 보이시잖아요. 조금 전까진 보이지 않았던 구멍들이 선명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구멍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퍼티 작업을 해줘요. 다시 연마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포리바드라고 하는 거고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는 거거든요. 굴곡이 많은 마네킹의 특성상 일일이 손으로 발라줄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퍼티가 마르고 나면 이번엔 손사포를 활용해 표면을 다시 매끄럽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12대 정도 만들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기계로 찍어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기계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완성칠 하는 길고 긴 연마 작업을 거쳐 드디어 완성 7단계에 들어갑니다. 완성 7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두 번으로 나뉘어 치료를 하게 된다는군요. 총 6시간이 소요된 토르소 마네킹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을 준비 중인지 궁금한데요. 마네킹 메이크업 하는 중입니다. 도구부터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군요. 입술이나 뭐 이런 데 좀 세밀한 데 그리는 스프레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미술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이 직업으로 제가 87년도에 이색 직업의 대한뉴스에 나왔어요. 대한뉴스요? 이게 이색 직업 1호예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요 직업 가진 사람들이 거의 한 20명? 그렇게 없어요? 네. 게다가 최근 들어선 눈, 코, 입이 없는 달걀형 얼굴의 마네킹이 유행인지라 메이크업 의료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네킹이니까 메이크업을 많이 찍게 하잖아요. 멀리서도 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옷보다 마네킹이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 한 3시간 걸리는 경우도 대신 이제 메이크업비가 비싸죠. 한 3만 원? 순식간에 얼굴 화장을 끝내고 금발머리까지 완성시켜주는 작업자. 요즘은 이렇게 남다른 비율의 특이한 마네킹 의뢰가 많다고 하는군요. 그 시각 성형실에서 합성수지 마네킹을 제작 중인 외국인 작업자. 처음에 이거 몇 대 있잖아요. 알레르기 나왔어. 알레르기 나왔다고요? 어느덧 경력 9년차의 베테랑 작업자가 되었지만 두 손엔 여전히 지난 시간들의 굳은 살이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오랜 경력만큼이나 그의 손에서 태어난 마네킹들의 수도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는군요. 옛날에 처음에 너무 아팠어요. 왜요? 여기 계속 계속 일 하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우즈베키스탄. 가족들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이거 와이프의 아들. 가족들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고된 일상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 가족을 떠올리며 작업에 매진해 봅니다. 마네킹 공장의 식사 시간. 아니 저희 식당이야. 아, 근데 오늘 삼겹살을 드시네요. 네, 아니 저희가 일하는데 먼지가 좀 나서. 점심부터 근사한 삼겹살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알렉산더 씨도 쌈 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맛있어요. 오전 내내 모두 작업에만 몰두했던지라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한번 배워볼까 가지고 잠깐 배워볼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후 작업에선 금형 대신 철사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질이라서 팔하고 다리가 다 구부러집니다. 흔히 연질 마네킹이라 불리는 연질 폴리우레탄 폼 마네킹은 열 처리를 거친 철선을 마네킹 몸체 안에 넣어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군요. 안에 이제 골절, 그러니까 이제 철사가 들어갑니다. 발부터 손가락까지 뼈대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자들.
아직은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해도 팔다리는 물론 손가락 끝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궁금해집니다. 완성된 뼈대는 실내로 옮겨와서 금형 안에 곱게 눕혀 자리를 잡아줍니다. 양 팔도 가지런히 올려준 뒤 손가락 마디까지 위치를 맞춰주는데요. 여기에 손끝에는 고무 캡을 씌워준답니다. 여기 끝이 너무 날카로워요. 안 그러면 이건 날카로워요. 뚫고 나와요. 이 역시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뼈대가 자리를 잡고 나면 금형의 앞뒤면을 맞댄 다음 무려 80개가 넘는 볼트로 금형을 단단히 결착시켜준답니다. 팔? 네, 팔이 많이 아파? 네, 조금. 행여 볼트 하나라도 덜 잠기게 되면 폼이 부풀어 오를 때 틈새로 새어나오거나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볼트 조는 것도 하루 좀 들어가면 손목이 쉬워요. 손목도 쉬웠고 때 빠지려 하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수작업이니까 손목하고 팔이 아프죠. 그런데 제품을 완전 제품 됐을 때 그 쾌감은 말도 못해요. 한편에선 다시 한번 금형을 꼼꼼히 조이고 잠가주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우레탄 폼의 원료를 배합합니다. 굳기 전에 서둘러 금형 안에 부어주고 1시간가량 기다려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폼. 서둘러 뚜껑을 덮어주고 폼이 경화되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여가 지나고 마네킹을 금형에서 떼어내는 탈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떼어낸 마네킹은 다음 작업을 위해 포장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 소지필이에요. 연질 마네킹의 경우 특이하게도 옷을 입혀 마감 처리를 한다는군요. 천을 갖다가 미싱해서 옷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입히는 거예요. 페인트 작업이 안 돼요. 이거는 얘가 흡수를 해요. 페인트를? 네. 먼저 앞 뒷면을 연결한 이음새 부분의 짜투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작업자. 그리고는 마네킹의 피부 역할을 대신할 전신 타이즈 형태의 옷을 입혀주는데요. 팔을 부속 박아가지고 부착을 하려고. 마치 로봇처럼 어깨 관절을 조립해 팔을 연결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머리까지 일사천리로 조립을 하는군요. 최종으로 완성해요. 아예 잘 구부러져요? 네, 구부러져요. 이렇게. 오! 신기하다. 종류는 물론 생김새와 기능까지 저마다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태어난 각양각색의 마네킹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두고 보니 각각의 특징들이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패션이나 실험용으로 쓰는 마네킹도 있지만 의료, 교보제 같은 교육용으로 쓰는 마네킹도 많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곳에선 쇼윈도가 아니라 교육 현장을 누비는 마네킹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기독대세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물질을 목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누구나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인 응급 상황들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마네킹인데요. 다른 한편에선 갓난아기 마네킹의 조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기 돌봄 인형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예비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고요. 핸드폰에 아이에게 해줘야 될 행동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육아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 먹이기. 이제 아기가 우유를 먹여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엔 태아 마네킹이라고 하는군요. 예, 요거는 태동 임신복입니다. 조끼는 그냥 이렇게 앞쪽에서
입고서 임산부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태아의 태동까지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호를 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립이 까다로운 건 바로 이 마네킹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드는 요거는 이제 심폐소생술 마네킹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CPR 트레이닝, 그러니까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마네킹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익혀둬야 할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실전과 똑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상반신 마네킹 하나에 약 30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얼굴이에요? 예, 여기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부품입니다. 아니 코에 낀 건 저거 뭐예요? 인공호흡으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코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내용을 이제 훈련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코잡이라고 해서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폐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공호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다 조립된 거예요? 예, 여기 머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머리 부분의 조립이 끝나고 나면 다음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흉부 조립이 이어지는데요. 흉부 압박을 할 때 그 느낌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가슴입니다. 폼으로 보시면 돼요. 예. 딱딱하면 안 들어가니까. 심폐주머니를 통해서 인공호흡을 할 때 확인을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형태를 만들어 주거든요.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심폐주머니는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 흉부에 고정시켜 줍니다. 몸체 내부의 조립이 끝나면 피부의 역할을 해줄 덮개를 덮어 흉부 조립을 마무리하는데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출고 전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 40번 이상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작업자.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담배조차 피우지 않는다는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심폐소생술을 거쳐 당당히 새 생명을 얻은 마네킹. 저희가 평균 한 40개 정도 생산을 하고요. 한낱 마네킹이지만 누군가는 이로 인해 소중한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준비한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 거니까 열심히 받아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